그날따라 비가 참 많이 왔어요.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길, 빗줄기가 유리창을 마구 때렸죠. 손에 들린 검은 우산은 오래돼서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. 그 틈새로 비가 새어 들어와 어깨가 축축이 젖었어요. 시장 골목 끝에서 누군가 허리를 굽히고 뭔가를 주워 담고 있었어요. 폐지를 줍는 노인이었죠. 남루한 바지, 젖은 신발, 찢어진 박스 조각을 품에 안은 채로 그 순간 눈앞에서 택시 한 대가 골목을 급하게 꺾어 들어왔어요. 어르신, 위험해요. 저도 모르게 달려들었어요. 노인을 밀치며 넘어졌죠. 엉덩이가 쿵 소리가 나고 차창 너머로 놀란 운전사가 창문을 내렸어요. 괜찮으세요, 아주머니? 괜찮아요. 다행히 아무 일 없어요. 노인은 바닥에 떨어진 박스를 한참 바라보다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. 고맙네, 비 오는 날 나 대신 넘어져 줬네. 그 말이 어쩐지 낯설었어요.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노인은 젖은 어깨를 털어내며 허리를 숙였어요. 살다 보면 이렇게 누군가가 나 대신 비를 맞아주는 날도 있구먼. 그날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어요. 그게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. 며칠 뒤였어요.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에 낯익은 그림자가 문 앞에 섰어요. 밥 한 그릇만 줄 수 있겠나? 바로 그 노인이었어요. 비에 젖은 코트를 걸친 채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죠. 오늘은 손님이 없구먼. 비가 와서 그래요. 앉으세요. 금방 국밥 드릴게요. 그날 그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. 국물 한 숟갈, 반찬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표정이었죠. 다 드신 뒤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어요. 사람이 한 밥이네. 참 따뜻하네. 그 말을 듣는데 왜인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. 아무도 제 밥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. 그분은 돌아서며 작은 봉투를 놓고 갔어요. 그 안엔 1,000원짜리 몇 장이 있었죠. 그날 밤 그 봉투를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어요. 이상하게도 낯선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았네. 그분은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셨어요. 늘 같은 자리, 창가 옆에 앉아 국밥 하나. 오늘은 김치 국물 더 줘요. 하시곤 했죠. 가끔은 손님이 몰릴 때 내가 그릇 좀 닦아줄까? 하며 주방으로 들어오기도 했어요. 어르신 손에 물 묻히지 마세요. 에이, 사람은 일하면서 사는 거지. 이상하게도 그분이 오면 가게가 한결 따뜻해졌어요. 다른 손님들도 웃음이 많아졌고요. 그분은 제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죠. 간판이 너무 어두워. 불빛을 하나 더 달아보게. 문 앞에 꽃 화분 하나 두면 사람들이 더 들고 싶을 걸세.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어요. 그런데 다음 날 가게 앞에 새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. 빨간 꽃이 활짝 핀 채로요. 누가 둔 건지 묻지도 않았어요. 왠지 알 것 같았으니까요.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분이 오지 않았어요. 이틀, 3일, 일주일. 빈자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. 식탁 위엔 여전히 그분이 늘 앉던 자리가 남아 있었죠.
그러던 어느 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골목 끝에서 그분이 보였어요. 비를 맞으며 폐지를 줍고 있었죠. 어르신, 달려가 우산을 씌워드렸어요. 이젠 이런 일 하지 마세요.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. 아니, 괜찮네.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 있어야지.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물었어요.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. 그냥 노인이라 불러.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? 그분은 웃으며 돌아섰죠.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어요. 며칠 후 식자재 납품업자가 전화를 했어요. 사장님, 이번 달은 할인해 드릴게요.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글쎄요, 어떤 어르신이 와서 미리 결제해 두셨다고 하던데요.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. 가게 가스비도 줄었고 전기요금 고지서도 낮아졌어요. 누군가가 몰래 도와주고 있었어요.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그분의 마음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. 그날 밤 불 꺼진 가게 안에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. 어르신, 당신이 내 삶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어요. 겨울이 오기 전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. 임대료도 오른다고 했죠. 가게를 접을까 고민하던 어느 날 새 건물주가 찾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.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. 그리고 그분이 서 있었어요. 어르신? 이제 내 진짜 이름을 말해야 할 때인가 보네.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. 이 건물 사실 내 거야. 당신이 나를 처음 도와준 날 나도 마음을 정했지. 이 가게는 당신이 계속 지켜줬으면 했어.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. 그분의 손이 제 손을 덮었어요. 나를 부모처럼 대해준 사람은 세상에 자네뿐이야. 그 후로 그분은 자주 오셨어요. 우리 딸이 하는 집이요. 손님들에게 그렇게 말하셨죠. 봄이 오면 함께 꽃을 심고 여름이 오면 얼음 동동 띄운 식혜를 나눠 마셨어요.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가진 않았어요.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. 보호자분 되시죠? 어르신이 의식이 희미하십니다. 그분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. 고마웠네.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?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. 며칠 뒤 변호사가 찾아왔어요. 그분의 유언장을 전달하려고요. 그 종이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. 나를 부모처럼 대해준 그 사람에게 내 집과 재산을 남긴다. 손이 떨렸어요. 그분의 집 열쇠가 제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죠. 저는 울면서 속삭였어요. 아버지, 이제 제가 밥 해드릴게요. 그분이 남긴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어요. 마당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가을마다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. 그 집에 살며 저는 새로 시작했어요. 매주 토요일 동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했죠. 사람들은 제게 물었어요. 왜 이런 걸 하세요?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. 누군가가 예전에 저에게 그렇게 해줬거든요. 지금도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그분이 앉던 창가 자리를 바라봐요. 햇살이 비치면
그분의 미소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. 아버지, 오늘도 장사 잘할게요. 당신이 가르쳐 준 대로 따뜻하게. 사람이 사람을 구한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. 비 오는 날 누군가의 어깨에 우산을 씌워주는 일.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어요. 그분이 내게 남긴 건 집도 돈도 아닌 살아있는 따뜻함이었어요. 그늘 아래서 피어난 한 그루의 인연. 그게 내 인생의 봄이었죠.